짜잔! 자, 오늘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5시 반 마지막 탁송 콜을 잡고 나왔습니다. 보령 가는 콜이고요. 요금은 7만원. 차는 요거 포르쉐 박스터. 오, 컨버터블 차량이네. 컨버터블 노란색 컨버터블 차량. 뚜껑 열고 뚜껑 열고 봄 나들이 간다는 생각으로 운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콜 일단 보령 잡았으니까요. 보령 출발하겠습니다. 가면서 다시 한번 카메라 킬게요. 갑니다. 뿅. 서해대교 건너고 있습니다. 서해대교. 차 이렇게 뚜껑 열고 가니까 좋은 게 아니라 춥네요. 괜히 열었어. 아, 서해대교 건너서 다시 닫을게요. 아, 이게 우리 정서는 안 맞네요. 젊은 친구들 타는 거지. 아, 시끄럽고 바람만 많이 불고. 이거 왜 타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손이 막 흔들려요. 손이 흔들리네. 자, 안전하게 운행하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보령 도착했습니다. 7시 10분 도착. 1시간 40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잘 왔고요. 요거 박스터, 포르쉐 박스터. 이런 차 왜 타는지 모르겠네요. 영 불편합니다. 도로 노면이 다 느껴져요. 허리만 아프고 시끄럽고 전혀 정세 안 맞아요. 뚜껑 한번 열어봤더니 겁나 춥기만 하고요. 자, 착지가 좋습니다. 요 바로 요 여기 함내 로타리라고 하거든요. 함내 로타리. 요 로타리 저 아래쪽이 박스입니다. 그래서 박스에 그냥 바로 떨어졌어요. 착지가 잘 떨어졌어요. 그래서 7시 10분이니까요. 저기 어딘가에서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보령에서부터 대리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당진 말씀드리면서요, 다른 지방도시는 가면은 그냥 박스가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거든요. 여기서 기다리다가 여기서 콜이 나오면 타면 되고, 좀 다른 데 뜨면은 뭐 택시를 쏘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타면 되는데, 당진만 유독 이렇게 콜지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령은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함내 로타리 바로 아래에서. 거의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령은 살짝 어려워요. 충남에서 제일 아래죠. 보령 아래 서천이 있긴 한데요. 서천 워낙 인구가 적고, 서천 다리만 건너면 군산이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전라도처럼 느껴져요. 서천은. 그래서 보령이 제일 아래입니다. 제일 아래고, 이제 요 위로는 홍성 있고, 옆으로는 부여 있고, 청양 있고 합니다. 근데 청양도 인구가 워낙 적죠. 워낙 적기 때문에 청양코는 떠도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령이 10만, 부여가 한 5만 될 거예요. 5만. 그래서 부여는 들어가도 되긴 해요. 들어가면 다시 또 논산이 뜹니다. 논산. 그래서 그렇게 한 칸씩 들어갈 수가 있고, 제일 많이 뜨는 코는 홍성입니다. 홍성 콜이 제일 많이 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빨리 잡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7시 10분이잖아요. 그래서 8시 정도에는 잡고 홍성을 들어가야 9시. 그러면 이제 10시 전에 홍성에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근데 만약에 9시, 10시까지 콜을 못 잡다가 그때 잡는다. 그때 홍성 들어가면 잡는다. 그럼 홍성이 뭐 10시 반, 11시 떨어지면은 홍성도 그 시간 되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약간 망하는. 그래서 보령은 살짝 리스크가 있는 동네예요. 뭐 충주라든지 오히려 이런 데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보령은 리스크가 살짝 있다. 그리고 콜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령은. 여러분들이 도시를 볼 때 그런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결국에 저희 대리 콜은 지방에서는, 춘천권에서는 골프장, 그리고 산업단지가 있어야 좋거든요. 근데 이쪽 서쪽 라인이죠. 서쪽 라인은 골프장이 굉장히 약합니다. 보령에도 보령 베어스인가 뭐 골프장이 하나 있긴 한데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동쪽이 골프장이 좋죠. 동쪽 라인이 골프장이 좋고, 이쪽 서쪽 라인은 골프장이 약합니다. 그리고 보령은 어떤 뭐 산업단지 이런 게 없죠. 거의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콜량이 별로 안 나와요. 오히려 군산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군산 들어가면 100%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군산 산업단지가 겁나게 크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산 들어가면은 나오는 콜 잡는 게 어렵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걸어 내려왔습니다. 걸어 내려왔기 때문에 맛있는 밥도 찾아서 밥 먹고 나올게요. 이따 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오늘은 잡채밥 맛있게 먹을게요. 뿅. 짜잔. 밥을 잘 먹었고요. 현재 시간 8시입니다. 8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양 가는 게 떴어요. 청양 가는 거 5만원. 운행 시간 한 30분 찍힙니다. 근데 보령 기사님들도 안 가시죠? 보령 기사님도 안 간다는 거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다려보고 다시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뿅. 짜잔. 자, 역시 보령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청양 나온 거 빼고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현재는 8시 50분. 밥 먹고 한 3,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공원에 정자처럼 돼 있어가지고 자빠져 있습니다. 자빠져 있어. 아직 한 콜도 못 봤어요. 한 콜도 못 보고 그냥 삥콜 나오는 거 몇 개만 있었습니다. 10시 전까지는 뭐 나가지긴 하겠죠. 10시 전까지 뭐 설마 한 개도 안 뜰까봐 하나는 주겠죠. 자,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따 볼게요. 뿅. 제가 타고 온 차네요. 타고 온 차 여기 있습니다. 짜잔. 자, 콜을 9시 반에 잡았습니다. 밥 먹고 나서 거의 1시간 걸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령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골프장도 잘 없고 산업단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 없어요. 9시 반 홍성 내포 신도시 가는 거 잡았고요. 58,000원. 운행 시간 50분 조금 안 걸릴 거예요. 50분 채 안 걸리는 코스고 홍성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홍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8시 반에서 9시 전에 콜을 잡아서 홍성 내포 신도시를 9시 반 전에 떨어뜨려서 10시 전에 홍성을 빠져나가야 좋습니다. 근데 지금 9시 반이면 들어가면 10시 반이죠. 10시 반에서 11시면은 또 내포 신도시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어려워진다. 그래서 빠르게 홍성을 잡고 나간 다음에 홍성에서 또 빨리 잡고 나갔어야 돼요. 아까 전에 9시 전후에서는 홍성에서 콜 많이 나왔습니다. 저기서 반경 50km 놓고 봤기 때문에 다른 데 콜 나온 거 많이 봤거든요. 홍성하고 서산에서 콜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10시 넘어가지면 또 쉽지 않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콜은 부여 나가는 거, 부여가 50분 운행이거든요. 근데 4만원에 뛰었어요. 4만원에 뛰어서 45,000원, 5만원 5만원까지 올라갔는데도 아직 안 빠지고 있습니다. 부여는 들어가면 또 쉽지 않아요. 부여는 인구가 5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성도 쉽지 않은데 부여는 더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6만원 대도 안 탔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차라리 보령에서 여기서 어떻게든 홍성이 됐건 더 위로 올라가든 그렇게 자꾸 올라가는 게 나은 거지, 옆으로 부여로 빠져버리면은 부여 가면 다시 또 뭐 논산이나 자꾸 올라가서 또 논산에서 대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코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청양, 부여 이렇게 두 콜 봤다. 그리고 드디어 홍성 가는 콜 잡아서 올라갑니다. 자, 이동해서 빠르게 가볼게요. 갑니다. 뿅. 오늘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왔어요. 어려지고 있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내포 신도시 도착했습니다. 10시 30분 도착했네요. 10시 30분 도착, 43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착지가 그렇게 박스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 5분? 여기 쪽 앞에 눈에 보여요. 5분 정도는 걸어가면 박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10시 반 살짝 애매해요. 애매하고 홍성 군청, 여기 내포 신도시고 군청 쪽에서 대전 가는 거 8만원짜리 바다에 하나 떨어져 있네요. 대전. 이 시간에 이제 대전 가면 집에 안 가겠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패스하고 박스 들어가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30분 내로만 경기권 들어간 콜 잡으면 좋긴 하죠. 홍성에서는 천안콜이나 당진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콜도 잘 나옵니다. 평택으로 일단 들어가면은 괜찮죠. 평택으로도 들어가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홍성도 만만치 않아요. 10시 전에는 무조건 빠져나가집니다. 홍성은요. 10시 전에는 무조건 빠져나가지는데 10시 반, 이 30분 차가 굉장히 큽니다. 1시간을 주는 게 조금 아쉬워요. 보령에서 1시간 안 죽고 한 8시 반쯤에 홍성 오는 거 2콜을 8시 반에 타서 홍성 삥콜 하나 떴네요. 타서 여기 9시 만에 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갑니다. 뿅. 짜잔. 자, 홍성 내포에서 1시간 만에 콜 잡았습니다. 봉당 9만원. 그리고 택시 타고 이동해야 돼요. 빡십니다. 빡세. 죄다 뭐 서산 가는 거, 다시 보령 가는 거 이런 콜들만 떴고요. 하나도 안 떴어요. 세종 가는 거 하나 7만원짜리 들어왔었는데 세종 가면 집에 안 가겠다는 거죠. 일단 봉담이 왔으니까요. 요거 잡고 이동하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봉담 도착했습니다. 12시 50분 도착, 55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그래도 한 방에 살아 올라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아쉬운 거는 계속 지금 한 박자씩 느려요. 봉담 12시 전후까지는 그나마 좀 콜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시 되면은 아예 거의 죽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주차장 빠져나가고요. 박스로 이동을 해보고요. 여차하면은 이제 1시 다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봉담에 투르카 있으면은 투르카 타고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나가면서 콜장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따 보겠습니다. 뿅. 자, 봉담에 투르카 딱 한 대 있어서 일단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걸어놨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할게요.
이동하면서 혹시라도 콜이 뜨면은 당연히 타고요. 안 뜨면 트루카 복귀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이렇게 대기를 많이 하고 하면은 피곤해. 확실히 피곤합니다. 텍틀로 안선 정황? 텍틀은 알려나? 잠깐만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따 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반대선 복귀했습니다. 20분 만에 날라서 왔습니다. 날라서 왔고 오늘은 보령을 내려갔다가 변변치 않았어요. 계속 한 박자씩 느렸습니다. 보령에서 8시 반쯤 빠르게 좀 콜을 잡고 홍성 올라왔으면은 계속 따박따박 맞아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렇게 됐으면 매출 좋게 잘 나왔죠. 근데 첫 콜을 9시 반에 잡다 보니까 계속 한 타임씩 딱 콜이 지나가는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마지막에 그나마 봉당콩 잡아서 복귀를 할 수 있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집에 못 올 뻔했다 오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마감 영상에서 보령 내려갔을 때 어떤 대처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플랜 B로 돌리는 게 맞긴 해요. 플랜 B로 돌려서 매출들을 어느 정도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고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정비하고 마감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따 볼게요. 뿅. 짜잔. 자, 오늘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거 영상인데요. 편집이 많이 늦어졌어요. 편집이 늦어졌다기보다는요, 요번 주에 상담하고 교육하고 상담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교육하느라고 목소리가 완전히 갔었습니다. 편도가 붓고 해가지고 거의 말을 못할 정도로 몸이 조금 안 좋았어 가지고요, 편집 좀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편집을 워낙 지난주 수요일 거니까요, 그래서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요. 오랜만에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보령 내려갔었죠. 보령 내려갔었다가 망했다. 아주 오랜만에 망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팍 망한 것도 아닙니다. 5시 반에 출근해서 12시 50분 거의 1시죠.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면 한 6시간 반 정도 일을 한 거예요. 6시간 반. 6시간 반이라서 21만 원 했기 때문에 시간당 대충 한 3만 몇천 원 매출 만들었습니다. 3만 몇천 원 매출 만들고 실수익으로 한 2만 5천 원, 2만 8천 원 요 사이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뚜벅이로 저희가 일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평균 매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요날 제가 이제 보령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요거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우선 이날 복귀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령을 내려갔죠. 보령 7만원 탁송 타고 내려갔습니다. 보령에 7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7시 10분에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홍성 가는 콜을, 이게 조금 문제였어요. 58,000원짜리 58,000원짜리를 9시 30분에 잡습니다. 9시 30분에. 그러면 2시간 20분 2시간 20분만 콜을 잡았죠. 결과적으로 1시간은 밥을 먹었다 쳐도 1시간 20분 만에 보령 올라가는 콜을 잡게 됩니다. 홍성 올라가는 콜을 잡게 됩니다. 홍성 올라가고 10시 반에 떨어져서 홍성이 10시 반에 떨어지고 10시 반 도착. 그리고 나서 또 거의 1시간 만에 홍성에서 봉담 가는 콜 9만원짜리 65분 후에 9만원짜리 잡고, 봉담에 거의 11시 반에 콜 잡죠. 11시 반에 콜을 잡아서 12시 한 4, 50분쯤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 딸랑 이렇게 3콜 탄 겁니다. 3콜. 3콜 타서 21만 8천원 매출 만들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이 첫 콜을 잡는 거예요. 보령에서 7시 10분에 도착한 다음에 홍성 가는 콜을 잡을 때 9시 반에 첫 콜 잡은 게 이것 때문에 하루가 다 빠그라지는 겁니다. 자, 7시 10분에 저희 도착을 했잖아요. 그럼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죠. 저녁 먹으러 들어서 밥을 시켰어도 밥이 나왔어. 밥이 나왔으면 밥을 먹고 있는데 콜이 잡혔다. 그러면 5분 만에 삼키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시 반까지 최소한 2시간 동안 우리가 콜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에 홍성 가는 콜을 잡는데 2시간이 걸렸다. 물론 그 중간에 청양, 부여 가는 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콜들은 못 잡는 콜들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9시 반에 콜을 잡으니 홍성에 10시 반에 떨어지니까 10시 반에는 홍성에서 콜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못 잡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보령에서 8시 반에 콜을 잡았잖아요. 8시 반에 잡아서 홍성에 9시 반에 떨어지면요. 홍성에서 무조건 탈출합니다. 무조건 탈출해요. 이날도 제가 콜차를 쭉 보는데요. 이미 8시 반, 9시 반 이럴 때는 홍성뿐만 아니라 뭐 서산, 뭐 이런 쪽에서 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반경 자체를 50km 놔두고 보면은 홍성, 서산까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서산이나 홍성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콜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저는 보령에 발이 묶여 있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아, 홍성에 빨리 올라가야지. 빨리 올라가야 탈출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생각만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보령에서 콜이 안 나오니 발이 묶여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9시 반에 드디어 홍성 콜을 잡게 되고 홍성에 도착하니까 10시 반이죠. 이미 전 알고 있어요. 10시가 넘어가서 10시 반이 돼서 들어가면은 홍성 내포신도에서 나가는 거 쉽지가 않다. 나가지긴 해요. 근데 언제 나갈 수 있느냐? 혹은 어디로 가야 되냐? 만약 당진 나오면 당진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그냥 내리 죽는다. 내리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또 1시간 여기서 죽죠. 또 1시간 죽어요. 1시간 죽고 봉당 가는 거 9만 원짜리 이때 택시 쌌습니다. 택시비 한 2만 원 낸 것 같아요. 택시비 2만 원 내고 왜냐면 그 콜 안 타면 못 나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차피 사우나비 13,000원 내고 집에도 못 돌아오고 9만 원 매출도 못 올리고 뭐 65분에 9만 원이기 때문에 뭐 단가는 뭐 잘 나온 단가고 더 이상 업단을 바라는 것보다는 업단을 바라지 못하죠. 이 시간대 업단 안 됩니다. 누구라도 택시 타고 가서 타게 돼 있는 콜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 콜도 잘 잡아서 올라오긴 했다. 올라오긴 했지만 요즘에 제가 뚜벅이로 나가면서 거의 다 시간당 4만 5만 원 매출 만들고 다녔는데 이날은 뭐 여기서 2시간 대기, 여기서 1시간 대기 6시간 반 일한 것 중에 3시간을 죽었으니 3시간 죽고 뭐 그냥 선방하고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날 제가 일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특성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일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충청도라고 해도요. 보령, 군산은 충청도가 아니지만 전라도지만 충청도에 바로 붙어있죠. 뭐 군산 혹은 홍성, 당진, 서산 또 가운데 라인에 있는 뭐 천안, 뭐 예산, 대전 또 혹은 청주, 충주, 진천, 음성, 충주 뭐 이렇게 있죠 다. 이런 지역들마다 다 특징이 다릅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하거나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안 되면 이 판단과 대응이 안 되면 잘못되는 거죠. 잘못돼서 그냥 죽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일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압박이 덜 합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특히나 초보이신 분들 일할 때 뭐가 힘드냐면은 보령을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뭐 7시가 됐건 8시가 됐건 9시가 됐건 홍성에 들어갔어. 10시가 됐건 11시가 됐건 어느 시간대에 어떤 상황이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부분하고요. 그거에 대한 인지가 없어. 인지가 없으면 사람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괜히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불안하고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다 받게 돼 있어요. 저희 일은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아 내가 어떤 상황이구나 곧 있으면 죽겠구나 계속 죽어야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알고 받아들이는 거랑 모르고 그냥 발 동동 구르면서 계속 콜창 보는 거는 심리적으로 이 압박받는 게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령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 영상에 보면은 충청권을요. 충청 1라인 1라인권 그리고 충청 2라인권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요건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거의 보령 충청 2라인의 맨 끝에 걸려 있습니다. 보령 도시 지리적인 위치. 자, 보령이 여기 있다고 치면요. 충남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제일 아래입니다. 물론 아래에 서천이 있어요. 서천이 있지만 서천은 도시가 굉장히 쬐까네요. 한 인구 한 3만 되려나요? 그리고 서천은 다리만 건너면 군산. 하기 때문에 거의 전라권에 붙어 있죠. 붙어 있고 서천은 갈 일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서천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군산으로 점프를 하게 돼 있어요. 서천에 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전라권으로 봐야 돼. 전라권을 보면 가장 지도상으로 충청도, 충청 남도 아래에 있는 게 보령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보령이 있고요. 보령 옆으로
청양이 있어요. 청양. 여기는 인구가 3만. 그리고 좀 더 옆으로 부여 있습니다. 부여. 부여는 인구가 5만. 자, 보령은 인구가 그래도 10만이에요. 10만. 꽤 많은 겁니다. 예, 꽤 큰 도시예요. 도시로는요. 자, 그리고 위로 홍성 있습니다. 예, 홍성. 또 약간 대각선 위로 서산. 예, 이 옆으로 태안. 이 바로 위로 당진. 홍선 약간 대각선 옆으로 예산. 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이 옆으로는 대천해수욕장. 예, 뭐 무창포. 예, 춘장대 이런 해수욕장도 있죠. 예. 자, 보령은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보령은 뭐가 생각나세요? 대천 해수욕장 생각나죠? 대천 해수욕장. 예. 동해 강릉 경포대, 그래서 남쪽이죠. 남쪽에 부산 해운대, 서쪽에 보령 대천 해수욕장이에요. 가장 큰 해수욕장이죠. 예. 근데 여기는 휴가철이 아니면 뭐다? 예, 내용이 없습니다. 예. 예전에는 노래방이 굉장히 성업하는 그런 시기에는 대천이 나쁘지 않았어요. 대천의 노래방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니어서 꽤나 성업했었는데 요즘 노래방 다 죽었죠. 하기 때문에도 내용이 없다. 예, 저도 예전 기억 가지고 대천을 일부러 수시로 들어가 봤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콜 하나도 안 납니다. 예, 여름에 휴가철 시즌 아닐 때는 예, 콜이 안 나와요. 대신에 여름철 휴가 시즌은요 이 대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창포, 춘장대 여기서 뭐 대전 가는 콜 이런 것들 단가 업단가 엄청 돼서 좋은 콜도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 예,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 자, 요거는 뭐 시즌 때니까는 예, 얘기를 접어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리운전 콜은 붙어있는 도시로 나오는 콜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가장 항상 대전제예요. 대전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 1라인권과 2라인권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충청 1라인권은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경기도랑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예. 보세요. 당진, 홍성, 예산 여기는요. 바로 위가 뭐예요? 평택, 화성에서 경기도랑 바로 붙어 있어요. 예. 하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홍성에서는 수도권 올라오는 콜들, 뭐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콜들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령은 뭐냐? 한 칸 붙어 있는 도시는 홍성이에요. 홍성. 그러면은 수도권 올라가려면 홍성을 지나서 한 번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붙어 있는 도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홍성이라든지 청양, 부여 뭐 이런 데 콜이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칸, 두 칸을 뛰어넘으려면은 수도권 콜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자, 그 외 특징적인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중에는 저희 소속 기사님들 한해서는 요걸 다 지도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렇게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 지금 충청도 말씀드린 거는 자, 서해권이에요. 서해권. 그죠? 예, 동부권의 충청권 있잖아요. 동부권 충청권들은 기본적으로 골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서해 라인 쪽은 골프장이 거의 없어요. 예, 서산에 뭐 서산수, 당진에 플라망고, 홍성 쪽에 골프장 어디 있나요? 예, 뭐 아산 쪽, 예산 쪽 가서 있는 것 같고요. 보령에 뭐 보령 CC 하나 있고 거의 골프장이 동부 쪽에 비하면요 한 10분의 1? 예, 한 10분의 1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10분의 1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골프장 콜이 생각보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주 없다. 아주 없습니다. 예. 자, 대리콜이 골프장이냐 아니면 산업단지가 있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회식을 한다든지 뭐 거래처 뭐 미팅을 한다든지 일어나서 술 먹고 나서 부를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위에 한번 봐볼게요. 당진 산업단지 꽤 크게 있죠. 뭐 현대제철도 있고 군데군데 꽤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콜이 나와줘요. 그리고 경기도랑 붙어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콜이 나와주고요. 홍성, 도청 있죠. 도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콜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서산은 덜 나와. 확실히 덜 나옵니다. 홍성과 당진에 비해서는 위에 올라가는 거 살짝 덜 나와요. 그리고 서산은 조금 더 아래에 있기도 하고요. 서산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네요. 위치적으로. 자, 그에 비하면 보령은 뭐다? 골프장도 없고 산업단지도 없어요. 옆에 해수욕장이나 있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는 콜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라인권에 있는 곳 중에서 저쪽 동쪽 끝은 제천이에요. 제천. 제가 얼마 전에 제천 갔다 왔죠. 제천 가서 좋은 콜 잘 잡고 나왔죠. 제천 같은 경우는 골프장도 조금 더 있고 산업단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도권 하는 콜들이나 뭐 그 중간에 나오는 콜들이 좀 더 나와줘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도시별로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런 느낌을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판단하는 것과 그 느낌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판단하는 거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지방도시 갔었을 때 또 한 가지 콜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인구입니다. 인구. 인구에 비례해서 콜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옆에 청양이 있죠. 청양. 인구 3만. 여기는요, 콜이 어떻게 써요? 자, 똑같이 산업단지도 없어, 골프장도 없습니다. 둘 다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려보면 청양은 보령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인구가 3만, 여기가 10만이면요. 자, 제가 보령에서 2시간 만에 7시 10분부터 2시간 20분 만에 9시 반까지 홍성 가는 거 딱 한 콜 본 겁니다. 예, 청양 가는 거 한 콜, 부여 가는 거 한 콜 빼고는요. 그럼 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콜 딱 한 콜 본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럼 청양은 계산적으로 보면 6시간 만에 한 콜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일하는 저녁 피크타임 시간에 한 콜도 못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하기 때문에 보령에서 제가 한 8시쯤 청양 가는 콜을 봤죠. 근데 안 잡았죠. 안 잡고 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콘으로 나왔는데 그 얘기는 보령 기사님들도 청양 안 간다는 얘기예요. 30분에 5만 원을 줘도 안 간다는 얘기야. 왜 안 가겠어요? 청에서 보령도 못 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초보 기사님들이 콜을 기다리다가 콜이 안 나와.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청양 가는 콜을 잡았다. 만약에 저는 9시 반에 홍성을 잡았지만 2시간 동안 한 콜도 안 나오다가 9시에 청양에 나왔어요. 잡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10시에 도착해서 밤새 청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여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번에 이제 부여 콜 나왔어요. 물론 단가 빠져서 나왔죠. 근데 단가가 좋게 나왔어도 안 갑니다. 왜냐면 부여에 우리가 탁송을 하다가 8시 반, 7시 반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여에서 일을 스타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여가 초저녁에는 그래도 한두 콜 나와줘요. 그래서 한두 콜 잡고 논산을 올라가고 논산에 또 대전을 간다든지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시 반, 9시 이럴 때 부여 콜을 잡고 부여에 10시에 떨어지면 거의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도 콜을 가면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령에서는 제가 보면은 3번 들어가면 2번은 홍성 콜 잡고 나와요. 2번은 홍성. 가장 여기서 보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콜이라는 소리겠죠. 그 홍성을 빠르게 올라와서 그 다음번에 9시 반에 떨어지면 홍성에서는 또 다시 치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좋아집니다. 보령에서 제가 밥 먹고 나서 1시간 이내, 그러니까 8시 반까지 8시 30분 이내에 콜을 잡아내면 이날은 제가 그 다른 때 일했었던 것처럼 제천 들어갔을 때라든지 당진 들어갔을 때라든지 아산 갔을 때라든지 전부 다 시간당 4만 5만 원 매출 만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령에 들어와서 8시 반에 홍성 가는 거 5만 원, 6만 원째 잡고 들어가고 홍성에서 위에 올라오는 거 또 8만 원째 잡고 들어오고 그러면 저녁 시간대 되고요. 한 10시 반 되면 그때는 수도권은 또 콜량이 좋을 때니까 나머지 복귀 라인 맞춰 가면서 들어오면서 콜을 잘 타고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좋은 매출을 만들고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내서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첫 콜 잡아내냐 이게 관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못 잡고 2시간 20분에 콜 잡고 나니까 계속해서 한 박자가 늦어지면서 홍선 10시 반 도착해서 역시 콜 죽었죠. 1시간 만에 다시 봉당 가는 콜 잡고 들어와서 일을 끝냈다. 이런 차이가 생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고매출로 가는데 기본 패턴입니다. 패턴. 무조건 초저녁에 충청권을 떨어뜨린다. 충청권을 떨어뜨려서 여기서 초저녁 저녁 대리를 고단가 콜을 타고 올라온다. 한 콜 타든 한 콜을 끊어서 2콜 타고 들어오든 2콜 타고 들어오면 더 고매출 나오겠죠. 요걸 타고 들어온다. 여기까지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2인 수도권, 2인 서울을 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복귀란을 만들면서 한두 시 사이에 복귀를 한다. 요게 가장 기본 패턴입니다. 기본 패턴인데 중요한 건 이 충청권을 결과적으로 파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수로 가는 데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재작년쯤에 유튜브를 하면서 일을 할 때요. 충청도 열심히 파고 들어가면서 매번 죽었죠. 매번 죽을 때 많은 분들의 댓글에 무슨 바보짓이냐, 그러다 죽는다, 무슨 뻘짓이냐, 돈도 못 벌고 맨날 뭐하는 짓이냐라고 엄청 지적질하는 댓글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어떤 분들 뭐 여기서 동탄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동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타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험을 다 해보고 나니까요. 저도 동탄에서 삥콜만 많이 타봤죠. 그것도 다 해봤죠. 했을 때 이 라인을 이렇게 타는 것보다 더 고단가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고매출은요. 그럼 이게 가장 고매출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말씀 드려볼게요. 동탄에서 수원, 오산, 동탄, 삥콜만 계속 돌려 타시는 기사님 있어요. 물론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좋은 장점 많아요. 많지만 더 고매출, 단지 고매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매출로 가는 데는 이걸 이기지 못한다. 그렇다 치면 이걸 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충청도를 가서 겁나게 죽어봐야 됩니다. 실패. 이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제가 이날도 어찌 보면 실패죠. 이거밖에 못 바꿔였으면 모듈로 이슬을 왜 해요? 제가 그냥 안산 삥바리만 타고 다녀도 이매출 그냥 만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날 망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안산에서 삥코 탔을 때 평균 매출은 나왔다. 아무리 망했어도. 물론 경험이 많이 쌓이고 망해도 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 거죠. 예전에 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개성에 두들겨 보면요. 나중에 못해 갈 거 다 빼잖아요. 그럼 10시간에서 3만원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뺄 거 다 빼면 야 10시간 개고생했는데 3만원 벌었네. 잘못되는 거죠. 그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성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실패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패를 해도 망했다고 말씀드려도 수도권에서 평균 매출은 만들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열심히 하고 오죽하면은 목소리가 지금은 사실상 별로 좋지가 않죠. 많이 맛이 가져 있습니다. 편도가 부어서 말을 못할 정도로 떠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는요. 이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댓글에 너가 뭔데 교육하냐. 두 가지입니다. 너가 뭔데 교육하냐. 이게 있고요. 대리가 무슨 교육이 어디가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하냐.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말씀이. 근데 지금은 이런 말씀을 달아주는 댓글을 다시는 문제 아예 없습니다. 왜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공감을 하시는지 저는 100%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과 교육 없이 일하는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완전한 어떤 교육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경험으로만 뚝배기 깨져가면서 매번 실패해가면서 제가 충청도 8대요 5기로 증평에 가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열받아서 그 다음날 증평에 또 떴어. 또 들어갔죠. 또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또 죽죠. 또 죽었습니다. 증평의 인구가 3만이에요. 3만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이때 6시간씩 죽으면서 그때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도도 보고 뭐도 보고 증평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구나. 증평이라는 전 동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리하면서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증평이라는 동네가 있구나.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6시간 죽고 앉아있어.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죠. 콜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인구가 3만밖에 없으면 콜이 안 나오는 거구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구나.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초보일 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면 술집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한 콜은 나오겠지. 밤새 기다리면 한 콜은 나오겠지. 한 콜도 안 나와? 그렇게 죽어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인구에 따라서 콜이 나올 거고 3만 정도 인구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구나. 10만 정도 인구 들어가면 이 정도 콜이 나오는구나. 이런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이런 지역 특성에서는 이렇게 콜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패를 해야지만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요. 경험이 쌓이면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실력이 되는 겁니다. 실력이. 자, 근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것처럼 실패만 계속해서 하면서 이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실력을 쌓으려면은 저처럼 한 1년 동안 거의 집에 들어갈 생각 안 하시고 일주일에 3, 4일씩 맨날 바깥잠 자가며 사우나 가서 자가며 그러면서 고생을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에서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얻으면서 제가 오늘 보령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보령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처음에 말씀드리죠. 보령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천 가서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당진 가서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요. 당진에서 무조건 나갑니다. 100% 표현까지 쓰죠. 100%. 이 100%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항상 때와 장소입니다. 시간이 10시 전에 빠져나갈 때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제가 만약 8시에 도착을 했다. 당진에. 그럼 100%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8시에 도착해서 못 빠져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0번 들어가면 30번 다 빠져나옵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냐가 문제인 것 뿐이지 무조건 빠져나간다. 근데 보령은 8시에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늦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 영상이라든지 또 소속 기사님들한테는 좀 더 디테일하고 깊은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그런 이제 교육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은 2배, 3배가 빨라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또 심적으로 스트레스 엄청나게 압박을 받아가면서
제가 초보 때 증평 가서 이틀 연속 죽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영상에서는 웃고 있죠. 속에서는 가슴이 썩어 뭉들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 죽겠다. 왜냐면 돈도 벌어야 되지. 힘들지.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필히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홍성에 들어갔을 때요. 요즘에 계속 뭔가 희한한 거가요. 홍성 있고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원래 홍성이 콜이 훨씬 좋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좋은 게 별로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날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날 보는데 제가 홍성 10시반에 떨어져서 보는데 예산에서만 콜이 계속 터지고 나와요. 예산에서만. 근데 그 전에 홍성 들어왔을 때도 예산이 훨씬 좋게 잘 나왔었거든요. 보면서 와, 되게 신기하다 했었는데요. 예산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 들어왔을 때랑 그 전에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고 요즘 예산이 뭔가 심상치 않다. 뭐가 있나요?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예산이 콜이 잘 나와요. 예산이 콜이 잘 나온다. 홍성 10시 전까지는 좋지만 역시 10시 넘어가지면 생각보다 기사님 수도 많고 콜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부탁해드리고 또 교육 요청해 주셔가지고 교육하고 뭐 상담하고 사무실 업무를 보느라고 일을 거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그렇게 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열심히 나가서 필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휠을 한번 좀 타볼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뚜벅이만 하니까 휠 탈 때, 장비 탈 때는 뚜벅이도 한번 해주세요. 뚜벅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계속 뚜벅이 하잖아요. 댓글에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휠은 안 타시나요? 휠 타는 거 다시 보고 싶어요. 악남님은 휠 탈 때가 악남인데 휠 타는 것도 한번 보고 싶다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다음 주에는 휠 타면서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금요일이죠. 콜이 많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콜 타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또 힘차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